배운 거 다 종합해서 교과서 문제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특정 교과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나고 그 교과서에 있는 단원들 중에서 쉬운 거. 그래서 내가 최대한 쉽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기 있는 것들 모르는 게 있다면 잘 체크해 놨다가 나한테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하긴 해야지. 어쨌든 명제를 하려면 집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제하기 위해서 집합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오늘은 125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5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약간 조금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다 했을 때 시험 문제가 막 이렇게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파트. 근데 나오기는 하는 한 문제 정도?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애들만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5쪽 들어가면은 오늘 교재는 125쪽입니다. 그 전에 것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것까지는 해놨고 그쵸? 그 1번은 건너뛰었죠. 유형 1번은 건너뛰었고 걔는 너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걔는 건너뛰었고 2번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어쨌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3, 4번은요. 그냥 빠르게 보고만 넘어갈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 4번을 뭐 대단하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 해도 되는데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3, 4번 같은 경우는 인화요거는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적어도 요 정도는. 인화요거는 요 정도는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4번에 좀 많이 힘을 실을 거고 3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지? 근데 둘이 같은 문제고 5번은 대부분 다 나오니까 그래서 5번에 좀 많이 힘을 쏟을 거고요. 여기 6번이랑 7번, 8번 정도인데 이 정도에 좀 많이 힘을 쓰면 오늘은 약간 좀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번부터 8번까지는 빼는 거 없이 다 하기는 할 건데 3, 4번에는 힘을 그렇게 많이 싣지는 않겠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연산 법칙입니다. 그럼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듯이 여기는 집합 또한 마찬가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집합 정도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집합을 계산을 해볼 때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그 법칙 3개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의 계산을 할 때 쓰는 그 연산 법칙 3가지가 있었지. 혹시 기억나요? 수의 계산을 쓸 때, 수를 계산을 할 때 썼던 연산 법칙 3개. 그게 첫 번째 바로 무슨 법칙이었어요? 그치? 내 맘대로 자리 바꿔도 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도 되는 거지? 결합. 그러니까 내 맘대로 묶어도 되는 거야. 그럼 내 맘대로 묶어봐도 되고. 됐어요? 그럼 내 맘대로 묶었으니까 내 맘대로 나눠봐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내 맘대로 나눠보면서 이렇게 3가지를 만들었을 때 수를 계산할 땐 이 3가지가 모두 다 성립합니까? 아니면 성립하진 않습니까? 성립하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이 똑같이 다 성립은 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 3가지가 모두 다 말은 돼.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자리 바꿔서 더하든 빼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자리 바꿔서 그 다음에 곱하든 아니면 내 맘대로 묶든 아니면 내 맘대로 분배를 해주든 다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럼 집합도 그게 똑같이 성립할 거냐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그 집합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내 맘대로 바꾸고 내 맘대로 결합하고 내 맘대로 나눠주는 것 또한 집합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얘네들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바로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증명해주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벤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을 좀 해주기는 할 거예요. 학교에서 다 듣긴 들었죠, 여기는. 학교 나갔지, 여기다. 너네 진도는 지금 명제 나가고 있을 거고, 그지? 왜 안 나가? 내가 니네 학교 진도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수요일이면? 곧 있으면 따라잡겠는데? 너네는? 아, 여기까지만 했어요? 쟤는 안 들었다는 표정인데? 둘이 다른 반이에요? 같은 반인데 얘는 나갔다는데 너는 왜? 잤지? 멍 때렸지? 맞네. 수업시간에 멍 때렸네. 수업시간에 멍 때렸네. 야, 학교 선생님 수업이 내 수업보다 더 나을걸? 나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일 텐데? 야, 나는 학교 선생님들은 존경해요. 나도 같은 사범대 출신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꼭 존경하는 이유가 나는 임용이 하기 싫어가지고 포기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임용을 해서 붙은 인간들이잖아.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 경쟁률 개센 거를 뚫고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들 무시는 안 하는데 물론 수업은 학원 선생님들이 더 잘하죠.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연구를 안 하니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하지. 왜? 쉬운 것만 하니까 재미가 없거든. 자, 여기 보시면 돼요. 됐죠?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걸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어쨌든 학교에서 증명을 해준 방법 그대로 보여주자면은 교환법칙부터 그냥 가볍게 보여줄게요. 그럼 교환법칙은 흔히 얘기하는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교집합의 예로만 보여주면 A랑 B의 교집합과 B랑 A의 교집합 연산기호 그대로 유지하고 집합만 서로 바꾼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산기호 유지하고 집합만 서로 바꾼 애들은 서로 같다라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그럼 결론은 얘네들은 서로 같다는 건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이상한 뭐 식을 가져와서 증명을 할 거냐? 아, 우린 고딩인데? 너네 뭐 대학교 2학년도 아니고 그죠? 집합론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교 코스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그치? 영재교 과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만 밟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을 하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A랑 B가 있을 건데 얘네들 교집합이 있다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집합은 어디를 색칠하는 거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2번만 색칠하면 되는 게 여기 교집합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B랑 A의 교집합을 똑같이 찾을 거니까 그럼 B가 먼저 오고 A가 그 다음으로 왔을 때 얘네들의 교집합을 똑같이 색칠해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 똑같이 1번, 2번, 3번 했을 때 몇 번에 또 색칠되어야 돼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 현재 둘을 봤을 때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네. 또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교환법칙은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결합법칙은 내 맘대로 묶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 맘대로 묶는다. 그랬을 때 얘가 또 벤 다이어그램이 성립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집합 3개를 가져오는데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똑같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해서 하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얘네들을 먼저 묶어서 가든. 이렇게 했을 때 둘이 서로 같은 영역이 색칠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통 우리 집합 그릴 때 이렇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누구랑 누구의 교집합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거는요? 그치, 괄호 쳐져 있는 거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중에서 누구랑 겹치고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A랑 겹치는 거. 그치?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네요? 이렇게 된 거죠? 인정했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건 여기지.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여기. 내가 원했던 건 여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를 일단 보여주고 얘도 계산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거. 그거 보여주면 돼. 그럼 얘도 계산 순서는 A 교집합 B 먼저지. 그러면 A, B, C를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똑같이 그려봤을 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그렸을 때 우리는 A 교집합 P 여기 먼저 찾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중에서 누구랑 겹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그럼 어디야? 여기지. 그럼 결국 둘이 색칠되어 있는 곳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설마 이거 보고 다른데요? 이러진 않겠지. 그냥 그림이 다른 거 뿐이지. 그쵸? 왜 표정이 시비 걸라 그랬지? 다르잖아요. 이걸로 시비 걸라 그랬지. 그림이 못 그리면 어떡하라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림 못 그려요, 나는. 당당해요. 난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얘들 결국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내 맘대로 묻는 것도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 결합법칙은요, 시험에 뒤지게 안 나온 이유가, 결국 이거랑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나, 그냥 괄호 빼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나, 같은 거 나와요? 아니면 다른 거 나와요? 저거랑 또 같은 거 나오거든. 셋의 교집합이라는 건 셋 다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건데, 똑같잖아. 그러니까 괄호가 있든 괄호가 없든 상관을 안 받지. 그래서 결합법칙은 더럽게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합법칙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왜? 시시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거의 안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결합법칙은 일반적으로 그냥 연산교가 같은 데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이유는요. 어차피 합쳐봐야 똑같은 거 나와야 되기 때문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산 순서를 누구를 먼저 하든 똑같은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놓은 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게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엔 더럽게 안 나와요. 알겠지? 그러면 결합법칙까지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되나요? 네. 그치, 분배하면 돼. 그럼 나 지금부터 분배해보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A, 교집합, 이렇게.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 교집합을 야금 주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야금야금 줘서 나오게 되는 결국 나는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를 만들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만든 거에 둘을 연결하고 있었던 기호 합집합이랑 똑같은지. 그러니까 똑같은 영역으로 얘가 색칠이 되는가.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 또. 됐어요? 그럼 이것도 또 뭐 할 거야? 또 뭐 할래? 나 얘네들 증명할 때 뭐 했어요? 그렸지. 그럼 얘들 다 똑같이 뭐 할 거야? 증명해야 되면? 그리겠지. 그러니까 처음 너네 이해하실 때만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이해된 이후부터는 그냥 막 갖다 쓰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A 똑같이 잡았을 때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똑같이 잡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둘로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둘로 잡았을 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얘부터 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J부터 할 거야. 그럼 B합집합 C부터 찾아주면 되지. 그럼 B합집합 C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누구랑 겹치는 데만 찾아주면 돼요? 여기 있는 얘랑 겹치는 데만 찾아주면 돼요. 아, 여기랑 여기가 되네요. 이런 느낌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겹쳐봤더니 여기가 되었군요. 여기가 되었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이게 첫 번째 거. 그럼 얘도 똑같은 거 나오는지 봐봐. 그럼 A랑 B에 뭐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거는요? 얘를 할 때는 누구 먼저 하면 돼요? 상관없는데 이거 먼저 하세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A 교집합 B지. 그럼 어디야? 라고 한다면 여기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A 교집합 C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죠. 그럼 여기 있는 연두색과 빨간색을 그대로 합친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지. 그럼 봐봐, 둘이. 같은 거 색칠됐어요? 다른 거 색칠됐어요? 오,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렇게. 둘의 연산기호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둘의 연산기호가 다를 때 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단, 이 연산법칙은 옆에다가 적어줄 건 딱 하나. 조심은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되냐면 여기 적어놔. 연산법칙은 다 적어 놓으세요. 차집합에 대해서 연산법칙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연산법칙은 반드시 차집합에 대해서는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집합, 합집합일 때만 성립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차집합은요. 바꿔야 돼요. 뭐로? 교집합 같은 애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분배 법칙이든 뭐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는 뭐랑 뭐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 있는 교집합, 합집합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성립한다 보여주면은 게임 끝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현재 증명이 다 됐나요? 그러면 증명됐지?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막 갖다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막 갖다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증명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래 학교에서도 이렇게 증명하죠. 뭐 학습지 갖다 주고 해봐 이러죠. 했지 학교에서. 학습지 주고 해봐 했지 이거다. 보통 하지 않니? 학교에서. 뭐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넘어갔어요? 아, 설명도 이렇게 안 해줬어요? 학교가 너무 치사하네. 너네들 학교에서 이렇게는 들었죠? 학교에서 이렇게 안 들었구만. 너네 선생님도 약간 좀, 야, 이거 다 성립해 하고 그냥 넘겼구만.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쨌든 이 책과 그 다음에 있는 책을 너네 시험 보기 전까지만 끝내주면 되거든.
한 권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코스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아빠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줘요. 아빠는 이거보다 좀 빠르게 가요. 아마 니네 학교에서 듣는 수준? 그래서 아빠는 이거보다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애초에 코스가 그런 코스니까요. 응? 와,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우리는 다음 거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빨리 갔다 와. 다음 법칙은요. 생각보다 많이 쓰는 법칙입니다. 별표는 좀 쳐놓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별표칠 법칙은 바로 뭐냐면 니네 알고 있어야 돼. 님 모르간이라는 이 인간이거든요.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법칙이라 해서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그래. 그럼 그 드모르간 법칙은 뭐랑 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 관계를 얘기했을 때 그럼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여집합 또한 여기 있는 이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능 이것만 인정해주면 돼. 그러니까 서로에게 나눠주는 게 문제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게임 끝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A한테도 주고 B한테도 주다 보니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나오는 것도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연산기호 또한 여집합 만나면 뒤집어져야 된다는 게 결론인 거야. 그래서 뒤집어지게 되면 얘가 교집합이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거. 그러면 여기 교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을 줘도 다 똑같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가능, 불가능? 똑같이 주는 게? 가능, 툭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여집합 찾고 B 여집합 찾고 그럼 교집합도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고? 뒤집어져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내용은 쉽죠? 이해하는 거는. 그쵸? 결론은 쉬워. 그러면은 하나만 보여줄게. 둘 중에 뭐만 보여줄 거야? 증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뭐만 보여줄까? 위에 거 아래 거 선택해보세요. 이것만 해줄까요? 그래요? 그럼 A만 합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사실 둘 다 똑친 깨친이에요. 증명하는 건 쉬워요. 자, 마찬가지야. 교환, 결합, 분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뭐 가지고 왔어요? 그치, 벤 아저씨 데려왔지? 그럼 벤 아저씨 데려왔다시피 여기 있는 A를 증명할 거든 아니면 B를 증명할 거든 어쨌든 얘네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누구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또? 얘네 증명했던 거랑 똑같이 벤 아저씨 들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있었고요. 여기 B가 있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내가 첫 번째로 보여줄 거는 내가 A 합집합 B가 아닌 거 찾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아요. 여기 전체 집합 들어갔고 나는 전체 집합에 대해서 A 집합 있었고 B 집합 있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구할래요.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둘이 서로 같음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이 서로 같음을 인정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려면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돼. 그럼 여집합은 나인 거를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아닌 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아닌 거를 원하죠. 그러면 합집합인 걸 원하는 거 아니면 합집합이 아닌 걸 원하는 거야? 합집합 아리마생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럼 합집합이 아니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 여기죠. 왜?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색칠해 볼래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색칠하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 증명 끝. 그럼 이게 저기는 쟤랑 같음을 보여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A의 여집합이라 그랬으니까 A의 여집합이면은요 A인 거 찾는 거야 아니면 A가 아리마생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A 아리마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아닌 거 찾으면 되니까 얘만 아니면 돼. 그쵸? 그럼 얘만 아니면 되니까 얘를 증명을 하면 여기 녹색으로 표현하면 여기에요. 인정하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B인 거 찾는 거 아니면 B 아리마생 찾는 거야? 그렇지. B 아리마생 찾는 거죠. 이나요고는 일본어잖아요. 아리마생 정도는 아니지? 너는 일본어야 중국어. 그쵸? 아리마생 정도는 아니죠? 쓸 수 있죠? 참고로 난 못 써요. 왜? 난 당당해요. 일본어 고등급 전교 꿀팁. 난 당당하거든. 난 일본어를 안 했어요. 나는 애국자예요. 일본어 안 하면 애국자지. 그렇지 않아요? 대한독립만세? 자, 여기 보시면 돼요. 맞잖아, 대한독립만세. 나는 독립후손이에요. 나는 착시개명도 안 했어. 근데 이나영고도 들어보니까 일본어 개판 쳤다며, 학교에서.
니네 점수 개판 나온다며. 왜 민설이는 아니에요? 괜찮아. 일본어 못 보면은 독립 유권자야. 넌 독립 후손이야. 넌 2학년 때 뭐 했어요?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자신 있어요? 멋있다. 난 중국어 잘하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 난 중국어 성조 병조 하다가 포기했는데. 아니, 한자를 쓰는데 왜 성조가 있고 왜 병조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같은 한자인데 발음이 달라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포기했고, 내가 스페인어 배우고 싶었는데, 스페인어는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고, 지금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어요. 재밌긴 하던데. 프랑스어는 재밌는데, 영어 같아서 재밌긴 한데, 그냥 약간 몽주르 이런 거 할 때는 참 재밌거든요. 문법 들어가니까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문법 들어가면 짜증나서 못하겠어. 모든 과목이 다. 일본어도 아리마생 이거 하나만 재밌고 한 건 다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일본어는 문자부터 마음에 안 들어. 히라가나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치? 히라가나부터 마음에 안 들지. 그나마 히라가나 50음도 가지고 열심히 외워놨더니 갑자기 가타카나 외우라 그래서 짜증나서 안 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외우라 그래서 히라가나 외워놨더니 가타카나 해라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3년 내내 고등급을 받았죠. 네, 성적표 보면 가관이에요. 일본어, 기초 일본어, 일본어 회화 1, 뭐 일본어 회화 2,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우리는. 외고했으니까. 3년 내내 일본어를 봤는데 당당해. 8, 9, 9, 8, 9, 7. 진짜. 마지막만 7인데 그것도 애들 다 던져가지고 7등급. 다 합쳤는데 10점 나왔어. 100점 만점에 7점 10점 나왔는데 7등급이래. 3학년 2학기는 다 이렇게 내신 던져요, 애들이. 니네 수시는 다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되는 거 알죠? 3학년 2학기는 일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를 챙긴 애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수 준비하는 애들. 재수 준비하는 애들만 3학년 2학기를 챙겨야 된다. 3학년 1학기 끝나면 학교 선생님들 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니네 3학년 때 지금 놀잖아. 니네 3학년 놀죠? 맨날 이제 운동장에 나와 있으면 다 3학년들밖에 없지. 수능 준비하는 애들 거의 없으니까. 그 체험학습도 쓰고 학교 어떻게든 안 나올 궁리하고 시험 때만 대충 한 줄로 다 찍고 자고. 3학년들은 그래요 지금. 너네 미래죠. 2년 뒤에. 그런 순간이 언젠가 와요. 좀만 버티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A 여집합 찾고 그럼 B의 여집합 찾을 거니까 어쨌든 B 아닌 거 찾아주면 돼. 그럼 파란색이니까 여기지. 그럼 봐.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과 연두색을 잡았을 때 얘 현재 교집합 구하는 거야? 아니면 합집합 구하는 거야? 교집합이죠. 그럼 교집합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 그러니까 녹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찾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딨니? 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정답인 거고.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봐. 둘이 같은 곳에 색칠됐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색칠됐어요? 같은 곳에 색칠이 됐지. 그럼 뭐야? 둘이 같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이 아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드모르간입니다. 드모르간은 실제로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걸 수학자들이 이상하게 증명을 한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드모르간은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알겠죠? 자, 얘는 패스합시다. 그냥.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는 패스하고 4번 하나 보고 있습니다. 4번 하나 볼게요. 참고로 니네 숙제로 내준 거에는 여기 연산법칙이랑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안 냈어요. 숙제는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교과서에서도 그걸 크게 다루지 않더만. 그래서 거의 숙제 안 내줬으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내가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막 그렇게 괴팍하게 만드는 학교는 거의 없었어요. 이번 중간고사도 그랬고. 그치? 에피사. 쟤네 학교는 이거 안 나왔거든 이번에. 그치? 여긴 안 나와요 잘. 약간 인화랑 인명은 현재 시험 문제 내는 꼴이 비슷하니까. 현재 내는 꼴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두 학교가. 두 학교가 굉장히 비슷한데, 둘의 공통점은 어렵게 내진 않는다가 있어요, 지금. 어렵게 내지는 않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기조에 깔려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용 하는 건 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자, 내가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집합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뭘까요?
집합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될까요? 응? 그치. 집합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리는 겁니다. 왜? 식을 세우기가 애매할 거거든요. 그럼 식을 세우기 애매한 것들은 다 그려보는 게 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 줄 거는요. 포인트 잡을 건 딱 하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모든 식들을 가지고 구할 때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명제에서도 많이 쓰여요, 실제로. 왜냐면 명제가 집합으로 모든 걸 다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은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아빠들한테 명제하는데 걔네들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 이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제를 위해서 알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집합을 위해서 알고 넘어가라는 건 아니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기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니까 여기 포인트 일단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적어놔봐. 그래서 여기는 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세요. 알겠죠? 됐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정리 다 됐으면 날 보세요. 됐죠?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먼저 정리하세요. 이거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어차피 한 줄밖에 없는데. 이 포인트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기입니다. 다 정리되셨으면 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이제 약간 이 친구 보니까 약간 꼬라지 났어요? 아니면 꼬라지가 안 났어요? 이 친구 보니까. 애가 약간 좀 꼬라지가 났어. 그쵸? 여기까지는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 괴롭히기에 나온 친구를 우리는 그대로 둬야 돼? 아니면 얘는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를 좀 바꿔보는 게 좋아? 바꾸는 게 좋아. 그러면 얘는 현재 꼬라지가 났다라고 판정이 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좀 꼬라지가 났나요? 뭐 전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제일 꼬라지 났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밑줄. 여기 전체 여집합으로 묶어놓은 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전체 여집합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입니다. 그럼 얘부터 처리를 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부터 처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얘부터 처치하는 게 1번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1번 잡아주게 된. 그래서 우린 얘네들 먼저 처리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리 순서도 알겠지. 뭐부터 처리하는 거냐? 여집합으로 묶여있는 애들부터 처리한다예요. 그럼 그 여집합으로 묶여있는 애는 바로 뭘 이용해서 편집을 해버리면 되는 거냐면은요. 바로 컷해버리면 돼. 누구를 이용해서? 이걸 풀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누구예요? 이걸 쉽게 증명해준 사람이 있잖아. 이걸 풀려고 증명해준 사람이 있잖아. 그게 바로 누구였어? 그게 드모르간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증명은 드모르간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이런 내용인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들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A한테도 여집합을 주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A 무슨 집합? 앞에 건 A 무슨 집합? 그러니까 따따따따따따 이거지? 그럼 첫 번째는 A 모집합. 그래서 A 여집합.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B 아니면 B의 여집합? 그치? B 여집합 나오고 햇빛이 왜 갑자기 긴장해? 내가 얘기했잖아. 여집합 주면은 저기 가운데 키워드 뒤집어도 아니면 뒤집지 마라. 안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뒤집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물론 이 상태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판단해도 되겠지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약간 뭔가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보안이? 있지. 왜? 지금 현재 뭔가 잘 보면 이건 현재 분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건 약간 좀 분배했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놓고 얘를 봤더니 이거는 뭔가 무언가를 나눠 가진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무언가를 나눠 가진 느낌이라서 얘는 분배 법칙이 이미 다 완료된 결과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분배 법칙이 됐으면 당연히 분배 법칙 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된다는 소리고, 그럼 분배 법칙 하기 전에 되돌린다라는 건 얘네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연산기호까지 해가지고 다 꿀꺽해서 밖으로 빼내는 게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럼 연산기호까지 포함했을 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같이 가지고 있던데요. 라는 거를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분배 법칙을 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B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우리는 이거를 뒤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로 묶어도 되고 앞으로 묶어도 되고. 왜 집합은 어차피 교환 법칙이 다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뒤로 묶든 앞으로 묶든 어쨌든 묶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놓고 가게 되면은 어쨌든 얘네는 괄호가 생기게 되면서. 괜찮아요? 그럼 앞에 거는 누구만 남게 됐냐면 자 봐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얘네가 아웃, 얘도 아웃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누구만 남게 됐어요? A만 남게 됐고. 여기서 누구만 남게 됐어요? A 여집합만 남았고. 둘을 뭐 해준 것이 최종적으로 남게 된 결과가 됐어요? 얘네들도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연결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배해서 나오게 되는 그 두 집합을 연결하고 있었던 결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랬더니 약간 조금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나랑 내가 아닌 애죠. 그러니까 나이네, 내가 아니네, 나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아니에요. 둘을 겹칠 거예요. 있어요? 없지? 생각을 해봐. 나야. 봐봐. 나야. 그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아닌 애들 이렇게 모아봤어. 그럼 나이네랑 내가 아닌 애들을 모았는데 둘의 교집합인가? 그 중에 겹치는 게 있니? 이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조영철과 조영철이 아닌 애 중에 겹치는 애가 있어요? 없겠지. 성형에서 갑자기 내가 조영철인데요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엔 없을 거잖아요. 그쵸? 차은우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차은우는 아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됩니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애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던 거야. 그럼 없는 애랑 뭐라도 있는 애랑 합치면은 당연히 뭐라도 있는 애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시 이해를 해보면 얘네들을 다시 쓰면 내가 이제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잖아. 그럼 아무것도 없다. 아리마생 이거랑 뭐라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합집합이라는 건 둘을 합치겠다는 거야? 아니면 겹친 부분을 찾겠다는 거야? 그냥 합치겠다는 소리야. 그럼 아무것도 없다랑 뭐라도 있다에 합치면 당연히 뭐라도 있다 쪽만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이 중괄호 안에 게 싹 다 뭐가 되었냐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했더니 나는 지금부터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랑 E가 아닌 애들의 교집합을 구해보쇼. 이렇게 된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랑 그치 여기까지는요? E가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 이렇게 전체 집합이 들어갔을 때 나는 얘 이거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교집합이니까 어차피 겹치는 부분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 기준은 누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A 아니면 B의 여집합? 그치? 더 작은 게 A니까. 그쵸? 그럼 A라고 돼 있었던 친구 중에서 우리는 B인에 찾아야 되면 B가 아닌 애 찾아야 돼? B가 아닌 애만 모아주면 되는 거니까 어디가 최종 답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만 최종 답이지. 그러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게 뭐라도 있으면 얘가 온전한 A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했더니 갑자기 뭐가 됐다는 소리냐면 깨꿍 내가 나왔지롱 이렇게 된 거야. 엥? 그럼 뭐라도 겹쳤으면 절대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그림이 그렇게 그걸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겹치면 자기 자신이 절대 될 수 없는데 해봤더니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거야. 그럼 겹친 게 있었단 소리 아니면 없었단 소리야? 없었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으면 얘가 현재 겹치는 게 전혀 없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관계에서 답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여기 최종 답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집합은 이거 설명해주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있는 상태 아니면 없는 상태?
없는 거.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성립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무조건 성립하고 있는 거. 뭐야? 그치? 둘의 겹친 건 공집합은 없다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둘이 겹친 건 없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과 디귿은 지금 저걸로 증명을 해보면 말 돼요?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잘 생각해봐. 기억 봐봐. A랑 B의 합집합이지. 그러면 얘랑 얘를 합친 거죠. 맞아요? 얘랑 얘를 합쳤다 해서 A가 돼요? 네요? 아, 네니오. 이게 이렇게 둘을 합치면 얘네들이 깨꿍하고 온전히 얘네들 다 가지고 있겠지. 그게 A가 되진 않을 거잖아요. B라는 애는 그러면은 투명인간은 아닐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A가 되진 않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 다음에 디귿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절대 안 들어가지. 그러면 디귿도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게 부분집합이란 소리니까. 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집합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준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일부러 시간 많이 썼어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일부러 시간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해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잡고 쉬었다가 이교시 때는 좀 많이 빠르게 좀 달려볼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쉬었다 갑시다. 10분까지 쉬었다 갈게요.
보러 가는데, 그죠? 열받으라고. 그죠? 다른 애들 시험 보는데 열받으라고 일찍 끝내줄게요. 잘 보세요. 참고로, 다른 애들은 거의 정시까지 꽉 채우고 가서 걔네 한 모두 5시간 있다 갔어요. 야, 네 친구 서연이는 3시에 와서 6시에 갔어. 3시에 와서 6시 반에 갔어. 네 친구 서연이는. 어? 네가 저번 주에 안 와서 그렇지 뭐. 걔는 저번 주에 다 나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대표형 5번인데 여기는 잘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대표형 5번은 잘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여기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제발, 제발, 제발. 이제 봐봐. 자, 빨리 하세요.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자, 지금 여기 하는 거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뭐로 보면 되냐면 진짜 딱 하나만, 진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줘. 이건 어쨌든 AK라는 건 배수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AK라고 주어진 걸 나는 지금 다 K의 배수라고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대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볍게 너네 이 기호랑 좀 친해져 보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얘 기호를 A2라고 얘기했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2라고 했으면 이건 뭐의 배수란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이 K 대신에 내가 2를 넣었어. 그럼 얘는 뭐의 배수란 소리일까? 2의 배수. 이렇게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다른 의미로 내가 A8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K 대신에 8 넣었어. 그럼 K 대신에 8 넣었으면 얘는 뭐의 배수란 얘기랑 같은 말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감 잡았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현재 배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배수의 이름을 이렇게 기호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기호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기호를 보고 괜히 다 쪼여잖아. 왜? 문자는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 뭐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잖아요. 문자는 다.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가장 혐오하는 친구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너네가 다 개무시하고 문자는 약간 좀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자는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게 없다라는 거를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별게 없다는 거야. 별게 없다는 건 그대로 뭐 하면 돼? 그냥 하라고. 그냥 못 먹어도 고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의 느낌이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게 결국 AN이라고 주어진 게 결국 나는 여기 있는 A15라고 A20이 있을 건데 얘네들의 교집합 안으로 얘가 깍꿍하고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부터 읽어보면 이거 A15는 모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게 A15고요. 그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15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게 A15고 그럼 A20은 모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게 A20인 거예요? 그치? 20의 배수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인정했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기호를 인정을 하면 이때부터 쉬워져. 그러면 이 15의 배수와 20의 배수에 뭐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15의 배수와 20의 배수에 뭐를 구해달래? 동그라미 교집합을 구해달래. 교집합. 그럼 교집합은 겹치는 거 아니면 안 겹치는 것?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야? 1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0의 배수가 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5와 20의 무슨 배수를 찾아달라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 20의 무슨 배수를 찾아달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돼버려요? 겹치는 거 찾으면 공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 20의 공배수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중1 때 배워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랑 같아요? 달라요? 같이 항상.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 뭐 3년 전이니까 까먹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같아요. 왜? 어차피 이 친구 만족하는 거 이 친구 만족해 놓았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어차피 최소 공배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소 공배수들의 배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숫자랑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괜찮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증명은 해봤을 거예요. 이 노가다를 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가다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건 여기 있는 15랑 여기 있는 20의 최소 공배수가 있을 때 그 최소 공배수의 뭐를 구해줄 수가 있냐면은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랑 같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 공배수 찾아주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 그럼 최소 공배수 찾는 방법. 참고로 토요일에 선인고 애들은 미리 했어요. 시험 때문에. 그랬을 때 걔네 이거 했을 때 걔네 못 구해서 나한테 혼났거든요. 이건 할 수 있지? 자,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괜히 거듭제곱 쓰겠다. 뭐 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세요. 니은자.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나도 가끔 쓴다. 뭔지 모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소인수분해 하듯이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5네요? 그럼 5로 나누면 여기가 얼마가 됐네요? 3이 됐고 여기가 얼마가 됐네요? 4가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돼.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됐어요? 60 됐네요. 오케이, 끝. 그래서 얘는 뭐의 배수가 되었냐면은 60의 배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종합했더니 뭐의 배수가 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 얘네들을 했더니 보여주는 게 A 60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수들을 모아봤는데 그 배수들이 과연 60의 배수 안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0의 배수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얘는 60의 배수라는 친구 뭐 60, 120, 180 이런 애들한테 다 여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요 n 자체도 여기 있는 요 n 자체도로 보게 되면 이 n 자체도 60보다는 커야 돼 아니면 작아야 돼? 작으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60인데 만약에 얘가 30이라고 줘봐. 그럼 30의 배수가 60의 배수보다 더 많아요? 아니면 더 적어요? 더 많아요. 30의 배수가. 30, 60, 90, 120이니까. 그치? 60의 배수가 아닌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들어가게 하려면 그냥 그 60의 배수 일부 중에서 탁 떼와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래야 다 들어가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60의 배수 중에서 일부는 딱 떼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0의 배수에서 일부를 떼와야 되니까 이게 현재 적어도 60보다 커야 돼 아니면 작아야 돼? 작으면 큰일 난다니까. 커야 되겠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커야 되면서 동시에 얘가 60의 배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되지 말아야 됩니까? 돼야 돼.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n 자체도 60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60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으라는 게 우리 최종적으로 원했던 답입니다. 그럼 60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60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얼마지? 60. 그러니까 1번 답은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내가 연산법칙 왜 내가 힘줘서 얘기했냐면 저기 2번 경우 때문에 힘줘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 때문에 일부러 연산법칙에 힘줘서 얘기했는데 그럼 잘 봐봐. 지금부터 쉬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A16과 나는 여기 있는 A8 합집합 A12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한 것이 우리가 원했던 건 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싶었으나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합집합은 교집합과는 다르죠. 교집합은 겹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합집합은 겹치는 거 찾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럼 큰일 납니다. 합집합은요. 얘한테 있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든 둘 중에 한쪽에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걸 보여주는 게 합집합입니다. 다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이 엄연히 엄청나게 다른 코스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쟤를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걸 얘처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쉬웠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8의 배수, 12의 배수 합쳐봐. 겁나 많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요? 글쎄요. 이렇게 된 거겠지. 뭐 그나마 4의 배수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4의 배수라고 하고 싶더라도 4 이런 애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4, 20 이런 애들은 안 들어가지. 그쵸?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런 느낌이에요. 몰라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 아니면 인정을 못 해? 그런 애들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못하니까 어쨌든 쟤는
못 푼다는 거야? 그럼 이건 출제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버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버리면 돼, 안 돼요? 이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왜? 얘한테는요, 숨겨져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한테 숨겨져 있는 건 바로 뭐냐? 둘의 기호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얘랑 얘한테 서로 분배해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접으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집합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나눠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보자면.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나눠 가졌다 보니까 그럼 나눠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A16의 교집합을 여기 얘 둘한테 다 나눠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첫 번째는 누구랑 받았냐면 얘랑 받았을 테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A8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얘는 A12랑 받았으니까 A12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둘을 연결하는 연결 기호가 있겠죠? 그럼 둘을 연결하는 연결 기호가 교집합입니까? 아니면 합집합입니까?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을 이렇게 써주면 완성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교집합으로 썼으면 1번처럼 좀 보이죠? 왜? 이건 공배수 찾기 싸움이거든. 여기 공배수, 여기도 공배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배수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봐.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그럼 8과 16의 공배수는 뭐의 배수들일까요? 아닐걸? 공배수. 8? 아니, 됐네. 16일걸? 해봐. 그치? 8로 나누면 1, 2니까, 그죠? 최소 공배수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6의 배수가 된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16의 배수가 되었고. 그럼 얘는 16과 12의 공배수 찾으면 얼마일까요? 얼마게? 48의 배수예요. 궁금하면 해봐. 16, 12.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저기 나중에 누군가 영상을 볼 텐데 그 영상 보는 누군가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쉽게 구하는 방법 알지?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얘랑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숫자 둘을 곱하면 다 최종 배수 돼요. 알지? 이 정도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 다 최소 공배수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48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나는 요렇게 얘네 집합 하나로 합쳐놨습니다. 그럼 하나로 합쳐놓은 그 집합에 우리는 합집합 찾는 거 아니면 규집합 찾는 거야? 최종적으로 합집합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합집합을 찾는 거는 얘 또는 얘예요. 그러니까 쟤한테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합집합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집합은 둘 중에 한쪽이라도 들어가면 돼. 그럼 둘 중에 한쪽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된다를 증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집합이 다 그거를 꿀꺽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나요? 16의 배수들? 맞지. 16배수들이 48배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 내가 이렇게 쓱 던졌는데 아주 걸려든 거예요. 그치? 맞잖아. 48의 배수들은 다 16의 배수들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했냐? 16의 배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가 나와요? 16의 배수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6의 배수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얘가 A, N이래. 그러면은 끝났는데? N은 얼마가 돼? 그러니까 그치? N은 16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 여기는 2번 답은, 그래서 정답은 1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밑에 5-1번 두 개가 있습니다만 그 두 개만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5-1번 두 개 풀어보세요. 시작. 오늘이
자,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데 잘 봐. 잘 봐. 자, 너희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대표형 6번은 시험 문제 잘 나와. 특히 인화는 아마 단답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럼 객관식으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되게 휘리릭 풀고 끝낼 거거든요. 밑에 있는 연습 문제는 숙제를 줄 건데 휘리릭 풀고 끝낼 거야. 그럼 휘리릭 풀고 끝낸다라는 얘기는 의외로 쉽단 소리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단 하나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딱 하나만. 그래서 이건 최대한 좀 쉬우니까 그래서 약간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쉽게 갈 건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맨날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학원에 내가 지금 현재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야. 내가 계속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알겠지? 우리 식 세우기 애매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럼 식 세우기 참 애매한 친구들은요. 그대로 식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식을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맨날 얘기했어. 식 세우기 애매한 것들은 식을 세우라고 아니면 세우지 말라고? 오히려 민설이가 대답하고 있네요. 식 세우기 애매한 것들은 절대 식 세우지 마세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 세우기 애매한 것들은 식을 세우지 말라는 건 오히려 뭘 이용하라는 것도 내가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의외로 도식화를 해봐. 그럼 도식화를 해보면 뭐라도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는 세 글자. 바로 도식화. 이걸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도식화입니다. 그럼 도식화라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그림으로서 모든 걸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시금 뭐냐?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얘네들 자체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이면 x가 딱딱 떨어지니까 개꿀인데 이건 이제 방정식이 아니면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야. 그 부등식은 x를 구하면은 x값이 딱딱 떨어져야 아니면 걔네들의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야. 명제에서도 똑같아. 얘네들 똑같이 풀면 범위가 나와요. 이거를 약간 명제처럼 바꿔놓은 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약간 조건으로 바뀌어서 이제 뭐 B면 Q이다, Q이면 P다 이따구로 얘기하는 게 명제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나중에 명제를 연결하시면 돼요. 같은 거 또 할 겁니다. 명제에서. 알겠지? 같은 거 명제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그래도 잘 봐도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지금 풀 시간을 주지 않는 이유는 곧 있으면 명제에서 또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문제 풀 시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잘 봐 대신 그러니까 잘 봐. 이거 하고 끝낼게. 이거 하고 끝낼게. 알았지? 원서 교수 다음 시간에 갈게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하고 끝낼게. 아유, 셋 다 표정이 이거 하고 끝냈으면 하는 표정이에요. 힘들어하네. 여기 보세요. 아까 연산법칙 때문에 그러니? 아까 연산법칙이 빡셌어요? 네. 갑자기 쟤 살아났다. 갑자기 다시 또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싶게. 갑자기 또 살아난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돼요. 그거 알죠? 너네 끝나면 나는 지옥 시간이에요.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시간? 지옥 시간. 니네 숙제 공지해주고 밀린 업무 처리하고 하다 보면 1시 될 것 같아. 불쌍하죠?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아까 12시에 먹고 뭘 안 먹었어요, 지금. 배고파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A집합, B집합이 있는데 어쨌든 부등식이라서 얘는 해를 구해야 되는 애들이라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해를 구할 때 부등식은 범위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도식화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식으로 뭔가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도식화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그래서 나는 A부터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는 X바. 그럼 여기 2차 부등식인데 이걸 어떻게 푸는지 꼭 한번 잘 이해해주고 넘어가세요. 공통사항 1에서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X제곱 더하기 3X-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이거 찾아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찾아줄 건데 그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거는 자연스럽게 기준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왼쪽은 2차 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얼마야? 지금 보니까. 오른쪽은 얼마예요? 0이지. 그럼 2차 함수랑 0.
얘네들 사이를 비교했을 때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게 누굴까? 이거를 찾아달라는 게 실제 여기 문제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누구야를 궁금해하니까 실제로 나의 기준점은 누구야? 얘가 기준점이 되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인정하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실제로는 y가 0이란 소리야. 그럼 y가 0이라는 거는 x축이 아니면 y축이야? 아니죠? y가 0이라는 건 쫙 이거지. x축.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y값이 0으로 고정됐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x축이기 때문에 그 x축이었던 이 가로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잘 보니까 2차 함수거든요. 그럼 뭐 아래로 볼로인 그래프겠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치? 호행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괜찮아요? 호행 이렇게 그려지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점들이 생길 거야. 그게 0과 이게 같아지는 점이 돼요. 그게 교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뭘 배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y는 제로라는 요식과 y는 fx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2차식이 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건 그 fx라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원한다고 하면 실제 이 직선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을 찾아.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근이자 해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공통수학 1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나야 돼.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해예요.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는 0이라고 놓고 풀기 때문에 일단은 방정식처럼 푸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일단 방정식처럼 풀어.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풀 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볼 건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볼 건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3x-4가 0이야. 이거 풀 거야. 괜찮아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겁나 잘 되지? 그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해서 나는 x 더하기 4, x 빼기 1 얘가 0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오케이. 해가 2개. 이렇게 되니까 교점 2개 되도록 알아서 그리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첫 번째 교점 생겼습니다. 이 첫 번째 교점이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고요. 두 번째 교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기준 잡는 거야. 그럼 실제 우리가 원했던 건 이 2차식이라고 주어졌던 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쪽이 어딥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를 읽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그 함수값을 궁금해요? 아니면은 그걸 만들어주는 x를 궁금해요? 그걸 만들어주는 x를 궁금했던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를 만족해주는, 얘를 만들어주는 얘가 나오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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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 저범위를 찾아주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돼요. 이해됐지? 이해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1보단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돼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우리는 0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니면 포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요 해는. 하고 있네요? 그치? 그럼 0을 올꺽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양 끝값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등호가 들어간대. 이거 보여주면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찾는 거야.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2차 부등식을 이렇게 배워야지. 그쵸? 공수 1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배웠지?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못 풀어도 돼요. 어차피 대수 들어갈 때 조금씩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니네 1, 2월 달에 대수는 본교재 안 나가요. 대수를 하긴 할 건데, 대수를 나가긴 할 건데, 이 본교재는 3월에 나갈 거고, 대수 본교재는 3월에 나갈 거고, 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서 3월에 나갈 거고요. 1, 2월 달에는 그 대수의 기초 연산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대수 한번 다 돌릴 거예요.
빠르게 돌리긴 할 건데 그거를 약간 좀 쉬운 걸로 해서 빨리 돌리고 3월 달에 본 교재로 진도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쉬운 교재가 1학년 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거, 중학교 거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대수하면서 연산까지 가볍게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알겠죠? 그리고 미적분 1부터는 앞에 내용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미적분 1부터는 아마 아빠랑 똑같이 진도 나갈 거예요. 2학년 2학기부터는. 알았죠? 미적분 1부터는 아마 똑같이 나갈 거야. 다만 속도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A는 이렇게 찾았고 B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보니까? 몰라. 그럼 냅둬.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B는 뭔지 모르죠? AX 더하기 B라 그랬기 때문에. 맞지? 됐어요, 민설이? 응. 알바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나 몰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진짜 몰라요. 그냥 냅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집합의 범위를 줬어요? 뭐 A 범위 줬고, 또 누구랑 누구 범위 준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 읽어보면 누구랑 누구도 같이 줬어요? B는 안 줬잖아. B는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 문장 읽으면 A랑 B에 무슨 집합 줬어요? 합집합도 줬고요. 누구도 줬어요? 교집합도 줬어요.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은 대놓고 범위로 줬네요. 그냥 개꾸라고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쨌든 수직선상에 다 표현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다 그려.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우리는 A 합집합 B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큰 집합일 테니까 얘부터 그렸을 때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여기 3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4에서부터 3까지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3까지를 이렇게 따다닥 잡아가지고 얘네들의 범위를 구해준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생길 겁니다. 이 빨간색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빨간색이 A 합집합 B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거기 교집합이 겹친 거거든. 그럼 교집합을 표현해 봤을 때 교집합은 여기 안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겹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까지만 겹쳤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교집합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난 지금부터 해석을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럼 하나만 더 해석해 볼 거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합집합일까요? 아니면 교집합일까요? 우리가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린 누구 먼저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까? 교랑 합 중에서 무조건 교집합이 먼저예요. 왜? 교집합의 뜻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교집합은 A도 그렇지만 B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같이 겹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을 먼저 확인합니다. 왜? 교집합 자체가 겹치는 범위라서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겹치는 범위, 즉 A도 있고 B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아봤대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랑 B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찾아봤대요가 되었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다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누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같이 가지고 있는데 A는 이미 찾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라고? A는 찾았잖아. 그치.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4에서부터 1까지라고. 이게 지금 현재 A라 그런 거예요. 근데 A에서 중간에 잘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잘렸냐 이거야. 이 숨겨진 의미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풀렸습니다. 그럼 왜 잘린 거야 얘가? 그러니까 교집합의 뜻이랑 A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를 딱 합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B가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가졌던 거예요. 겹치는 범위를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제안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D죠. 그럼 B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B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가졌으니까 뭐야? 답이 안 나온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B가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끊으면 될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뭘 줬냐면 합집합 준 거야. 왜? A는 사실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더 같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더 간 이유는 B가 더 그거를 가졌기 때문이야? 아니면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가졌기 때문인 거야. A가 여기서 끊겼는데 더 같다는 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교집합은 어차피 겹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둘 다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에서 끝난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시작 범위를 제한을 해준 거고 끝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건 합집합이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보라색이 B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B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었냐면 3까지가 되었어. 이게 B가 된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있는 저 범위가 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마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게 바로 저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의 해가 되었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약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보여요. 그럼 이제 눈치 더럽게 빠른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있었던 얘의 범위, 얘의 해를 찾은 게 저거랍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게 되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의 해가 저거랍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결론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여기 있었던 얘, 여기 각각에 나왔던 숫자들은 결국 뭐야?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저 X축과 만나고 있는 점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봐, 잘 봐.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해가 이거였는데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1과 3은 실제 여기 있는 요 X축과 2차 부등식, 2차 함수랑 X축이 만났던 그 점에서 잘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눈치 빠른 인간들은 얘네들이 바로 방정식의 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아니면 부등식의 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방정식에는 이거랑 얘 교점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1분 안에 끝낼 수 있어? 잘 집중해서 봐봐. 이거와 이거의 교점이 요 방정식의 해라는 걸 알고 있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 마이너스 1과 3은 이 부등식에서 0과 만나고 있는 점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기준점이거든. 맞나요? 그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진짜로. 다 맹사하고 다 왔어요. 그럼 얘네 둘이 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뭐가 될까요? 여기 2차 방정식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과 3이? 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그대로 X값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니까 연립해서 풀어도 되겠고. 혹시 공통수학일에서 근각예제 관계 기억나나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해서 구하는 거. 기억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도 기억나요? 다 왔어, 해피사. 좀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얘네 두근의 합을 구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1과 3을 더해서 만든 거, 두근의 곱을 구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1과 3을 곱한 게. 됐어요?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됐다. 이걸 이용해서 A 찾으면 되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두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B가 됐다는 걸 이용해서 A, B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 아니면 마이너스 2? A는 그래서? 아니지.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됐고 B는 그래서 얼마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끝! 얘네들을 가지고 빼라 그랬지? 빼세요. 정답은 얼마요? 그러니까 정답 1.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고 숙제는 여기 숙제 프린트 준 거 맞다. 햇빛이도 받아야 되지? 이거 숙제 프린트 받은 거 요거 내가 번호 불러준 데까지 해오시면 돼요.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수요일날 오자마자 내세요. 알았지? 저기 통 올려놓을 테니까 그 데스크 앞에 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숙제 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요일날 봅시다. 고생했고요. 수요일날 집합